안녕하세요. 10년차 방크 회원, 방크 청년 리더 김현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크 회원 여러분들과 방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외국 정부 사이트, 미디어, 뉴스, 교과서, 홈페이지, SNS 등에서 독도 혹은 동해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영어로 시정사안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방크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시정사안 작성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영어로 시정사안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영상은 방크에서 예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21세기 이순신 오류시정 프로젝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정사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죠. 만약 서안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21세기 이순신 오류시정 프로젝트 사이트의 서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 사전과 팝하고 혹은 구글과 같은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서안 작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문장을 써보지 않고 바로 영어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위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캡처 도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는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정 후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서안 작성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작성했던 서안들을 예시로 영어 서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는 BBC 독도 시정 서안 작성 방법, 둘째는 호주 보훈부 동해 시정 서안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독도 영어 시정 서안 작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사진은 바로 작년 2019년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중국의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영국 대표 방송사 BBC가 보도하면서 독도와 관련된 지도와 설명을 기사에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위와 같이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지도에 함께 표기했고, 일본과 한국이 독도에 대한 소유를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한국에 의해 독도가 1954년부터 점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도 오류이지만 명백하게 BBC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독도 다케시마 표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지도의 출처를 우리나라 정부 부처라고 표기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외신 기사를 접했을 때 독도와 관련된 오류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서안을 작성할 때 정리해둔 것을 토대로 작성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소개할 서안의 전문은 화면에 줄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서안의 전문을 읽을 때는 일시정지를 반복해가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도 영어 시정 서안의 서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서안을 받을 담당자는 방크라는 단체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높겠죠. 자기 자신과 방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 서안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합니다. 독도에 관한 오류이니까 본론에서 다룰 문제가 한국과 관련된 오류임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의 마지막에는 BBC라는 외신이 보도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서 다룬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서안을 접수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짜고짜 서론부터 독도에 관한 오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맹목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사에서 다룬 내용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고 기사의 어떤 부분에서 어느 내용이 오류인지를 인지시켜야 합니다. BBC의 기사의 경우 오류가 참 많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승인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서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 조항을 언급해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서한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내용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대학교의 헌법 관련 교재에도 나오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의 3요소는 영토, 영해, 영공인데 영토의 상공은 영공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서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건 심화 내용인데 기사 내용과 관련된 법을 응용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독도를 포함하는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는 독도와 인근 해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만 붙이면 서한을 받아보는 담당자가 서한을 보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 소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화 내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방일보 기사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서한에 상세히 서술하면 그만큼 내용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본론의 나머지 반은 추가적인 오류 내용에 대해 언급한 후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독도에 관해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독도의 전체 역사 등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한의 주된 목적이 독도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참고로 방크의 maywespeak.com 이라는 사이트가 다음에 소개할 내용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된 가장 첫 번째 희생물이다 라는 내용을 풀어 썼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10년 강제 병합된 이후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후 독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모든 영토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공공연히 알리고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명시된 오류와의 연관성도 언급했습니다. BBC의 기사와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왜곡된 기록으로 입증시킨 거짓을 사실마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1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BBC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이 상황은 마치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켰을 때의 상황을 넌지시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위기감을 부여하였습니다. 20세기 초 국제사회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일본이 한국 침탈의 정당성을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드디어 독도 영어 시정서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뢰와 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군국주의적 침탈 과정에서 끼친 손해와 고통을 국제사회가 용인했었음을 BBC도 인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신뢰가 가는 정보를 출처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사용한 기사를 제가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다케시마를 지도에서 지우고 독도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은 제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의 일부이며 평화를 향한 한국인들의 소원이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라는 문장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로 BBC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대한 답장을 기다릴 것이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거나 방크 영문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독도 오류 시정 서한 영어로 작성하기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죠. 깜빡한 내용이 있다면 뒤로 가서 다시 돌려보시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BBC 기사는 2019년 7월 24일에 발행되었고 제가 오류 시정 요청과 항의 사안을 8월 1일에 보냈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었다는 자동 응답 메일이 바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 답장이 오긴 했지만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주가 지난 8월 29일에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일이 왔고 약 3개월이 지난 11월 9일에도 아직 검토 중이라는 메일을 친절하게도 BBC 측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또 한 달이 지난 12월 4일에서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You appear never to have received a response to your complaint submitted in early August, and we would like to apologize for the long and regrettable delay in getting back to you. To hopefully address it now, we think you raise a fair point, and after further consideration, have removed the map from the article. 무려 4개월이란 길고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독도 다케시마 표기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 지도를 BBC 측에서 삭제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시정 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잘못된 지도는 이렇게 삭제되었지만 나머지 이러한 오류들은 그대로 아직 기사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4개월의 긴 장전 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인 BBC의 독도 표기 오류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당시 위 오류를 시정했다는 기사도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어서 여러모로 나라를 위해 뿌듯한 일을 했고 방크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서한의 한글 영어 원문은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의 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호주 보훈부 동해 시정 서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앞의 독도 오류를 다뤘던 BBC도 공신력을 갖춰야 하는 언론사이고 이번에 소개할 호주 정부의 사이트는 무려 한 국가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더욱 공신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독도 오류 시정 문제는 법과 사실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동해 오류 시정 문제는 학문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홈페이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훈부 사이트로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에 대한 복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 보훈부 사이트의 오류는 바로 6.25 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전쟁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소개하면서 한국지리 설명란에 한국의 동쪽에는 일본해를 경계로 위치하고 있다며 설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류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참전 군인들이 자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사이트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해외 정부의 국가보훈부 한국전 소개 사이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가보훈부 사이트에 소개된 한국에 관한 정보는 한국을 향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서 말했듯이 학문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동해와 관련된 오류를 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도 서한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소개할 서한의 전문은 화면에 줄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서한의 전문을 읽을 때는 일시정지를 반복해가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의 표기 오류 시정 사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다룬 독도 오류 시정 사안의 서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앞에 독도 시정 사안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동해 시정 사안 소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독도 오류 시정 사안과는 달리 동해 표기 오류 시정 사안에는 특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았습니다. 경험을 사안에 녹여내는 것이 당연히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쟁과 평화, 국제법과 국제관계, 한국국제정치사, 한국외교정책 등의 수업을 들었으며 한국외교사와 공공외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임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크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 전공인 정치외교학과 연관시켜 이런 활동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 알렸습니다. 서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특별한 경험을 서한에 녹여냈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중 한 분께서 이전에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셨고 수업 시간에도 종종 대한민국과 호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교수님의 강의 중에 우연히 위 호주 보훈부 사이트를 발견했고 한국전쟁에 대해 다루는 페이지에서 잘못된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서한 본론에서는 사이트의 어떤 부분이 오류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한반도는 남북 856km이며 동쪽의 일본해와 남쪽의 대한해협, 서쪽의 황해로 경계가 이루어진다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은 이 홈페이지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지리와 관련하여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가 있어야 할 부분에 일본해가 들어가 있으니 동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활동하실 때 이용하기 쉬운 사이트를 잠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yeastc.prkorea.com/howtonamethesea 라는 사이트입니다. 방크에서 만든 이 동해 영문 사이트는 왜 동해라는 명칭을 표기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영어로 해둔 사이트입니다. 서한의 본론 초입에 이 사이트를 소개하며 이 사이트에서 동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방크 동해 영문 사이트의 설명이 명확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서한을 작성할 때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서술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에 대해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 바다의 지리학적 특성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을 지우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발생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중의 일부분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는 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버려 둔다면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문단은 이 사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뒤이어 방크의 오류 지적 이후 동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명한 출판사 달링 킨더슬리, 그리고 지도 제공 사이트 worldatlas.com, 그리고 지도 생산업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예시도 소개했습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호주 정부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훈부, 즉 참전용사 부처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부처의 성격을 넘어 호주 정부의 잘못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해 표기 오류가 한국과 한국의 과거사와 지리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한 것이지요. 동해 표기 영어 시정 사안의 결론 부분은 앞서 소개한 독도 시정 서한과 그 맥락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호주 보훈부 사이트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오류밖에 없었기에 동해 지명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한의 결론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뢰와 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동해라는 이름으로 그 바다를 지명하는 것이 제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의 일부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한국인의 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로는 호주 보훈부 사이트를 통해 6.25 전쟁 참전 군인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호주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이 대한민국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호주 보훈부에서 참전 군인들의 희생 정신을 숭고히 여기는 것은 우리 국제사회에 귀중한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독도 오류 서한과 마찬가지로 이 서한에 대한 답장을 기다릴 것이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방크 영문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상 영어로 동해 표기 오류 시정 서한의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끝났습니다. BBC의 독도 오류 서한 작성 방법을 보고 이 동해 서한을 보니 비교적으로 이제 서한을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한 감이 잡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서한은 작년 2019년 8월 7일에 작성해서 발송했고 약 2달이 지난 10월 10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독도 시정 서한에 비하면 비교적 일찍 왔죠. 바로 호주 보훈부 재향군인국 변환 및 조직성과분과 기념 및 공동묘지 관리부서 커뮤니티 참여팀의 담당자님으로부터 답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detailed outline of the history and concerns regarding the body of water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Australian government does not have an official position on this matter, and we will amend the web material to reflect both names whil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ork to resolve the matter bilaterally. 이를 번역하자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관한 역사와 문제에 대해 자세한 개요에 관한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이 양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두 이름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반영하도록 웹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오류가 있던 사이트의 Sea of Japan 부분이 위의 사진과 같이 Sea of Japan/EastSea로 동해가 변기되며 시정되었습니다. 물론 시정이 되었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2020년 어느 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 글의 링크가 삭제되었고 다른 링크로 변경 후 통합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정 전후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Sea of Japan/EastSea라는 표현이 아니라 화면에서와 같이 본문에는 Sea of Japan 별표라고 표기하고 본문 아래의 각 주에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o not take a position on whether the body of water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Sea of Japan or the East Sea. 이러한 표현을 넣어서 호주 정부는 동해인지 일본해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만 적어두었습니다. 이왕이면 Sea of Japan이 아니라 East Sea로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2개월의 기다림 끝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동해 표기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이 시정 사안이 갖는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전에 방크에서 시정했던 동해 표기 오류 시정은 대부분 사설 출판사, 외국 미디어, 뉴스, 교과서, 홈페이지, SNS 등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사안을 통해 공신력을 가진 정부 사이트가 시정되었기에 큰 성과라고 봅니다. 2019년 10월 당시 위 오류를 시정했다는 기사 또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었고 무엇보다도 외국의 한 정부기관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 서한의 한글 영어 원문도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의 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시정 서한 영어로 작성하기 소개는 끝났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정 서한을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한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소통할 때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기에 지속적인 연습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둘째,
서한을 수신하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꼭 찾아볼 것입니다. 서한을 잘 써놓고 누가 이 서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죠. 가급적 서한을 작성하기 전에 서한을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두기를 바랍니다. 호주 보훈부는 대표 이메일이 있었고 BBC는 언론사인 만큼 항의 제보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기타 언론 기사의 경우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이 있다면 그 주소에도 서한을 보내면 좋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파트별 담당자 이메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출판사의 경우 주로 책의 뒷면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 매체에서 SNS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식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서한 작성 및 발송하는 것 또한 소통의 과정입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서한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한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동양적인 사상에서의 예의와 공손함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polite and sincere 라고 할 수 있는 정중하고 진심 어린 표현을 서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절대 통하지 않으며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고 진심 어린 표현과 함께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다면 시정하고자 하는 진심이 통할 것입니다. 넷째, 시정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다리고 또 기다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독도 서한은 4개월을, 동해 서한은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답변이 언제라도 오면 방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거의 한 50편의 서한을 작성해서 발송해 보았는데 서한에 대한 답장이 온 것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죠. 서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서한을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정서한 발송의 목적이 시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노력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서한 작성 및 발송은 한 번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 봅니다.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작은 염원이 모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방크의 시정 활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활동일 수도 있고 정부 관료, 외교관, 유명학자 혹은 언론인이 아닌 한 학생이 과연 다른 정부를 움직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방크 활동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크 청소년, 청년들이 방크 활동을 통해 자라나서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